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상호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이병돈입니다. 저는 원래 상호경제 수업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호경제 수업과 사무행정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20년 교직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건데, 저는 오늘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제일 쌤들이 걱정이 많으신 그 학생들 온라인 수업 후에 평가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수업을 끝내고 학생들이 과연 혼자만의 쇼는 아니었을까, 애들 얼마만큼 이해를 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오프라인 활동지나 평가 문제지를 온라인에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그 도구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혹시 평가 때문에 많이 고민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MS 팀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플랫폼을 쓰기 전에는 본교가 이제 MS 팀즈를 가지고 전 교직원과 전 학생들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쓰게 되었는데, 폼즈라는 유용한 도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구글 설문지를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저 근데 폼즈를 가지고 어떻게 오프라인 문제를 온라인으로 형성평가를 작성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학생들이 틀린 문제나 또는 정답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크롬 브라우저에서 오피스 365 계정으로 제가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서 로그인을 계정을 가지고 하시고요. 암호를 입력하시면 제일 위쪽 상단에 보시면 앱들이 모여 있죠. 여기 앱에서 폼즈라는 앱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1학기 온라인 수업이 되고 나서부터 제가 이 도구를 알게 된 후부터는 계속 퀴즈와 그리고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세양식, 그러니까 설문지죠. 그냥 정답이 없고 그냥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할 때 쓰는 세양식 정보를 쓰는 거 설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퀴즈, 형성평가와 같은 온라인 평가를 도구로 쓰는 퀴즈를 있는데, 새 퀴즈를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퀴즈에는 특히 제목을 먼저 다야 하는데 질문, 응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문지를 해서 학생들한테 링크를 보내주면 학생들이 그 채팅창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응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 시간이랑 응답을 몇 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여기 활동지를 하나 제가 하고 있는 수업 내용입니다. 두 가지만,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애들한테 묻고 싶은데요. 그 전에 자, 여기에 대해서 제목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퀴즈. 자,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적으시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사진 모양은 뭐냐 하면, 사진 모양을 누르면 저기 이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보험을 치면 관련된 이렇게 자료 사진들이 뜨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쁘다 싶어서 인슈어런스 이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하면 추가를 누르자마자 바로 여기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캐릭터나 보험 관련 이렇게 자료 화면 그 사진이 있으면, 그림이 있으면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교과서 174에서 176페이지 내용에 관한 퀴즈. 이렇게 하냐면 뭐 2차시, 3차시 관련된 선생님이 부가적인 설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새로 추가를 누르면 왜 항상 지금 이게 오래 걸리네요. 자, 새로 추가를 누르면 크게 객관식 문항은 선택 항목, 주관식 항목은 텍스트.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뭐 평가를 받고 싶거나 또는 날짜에 이렇게 수행 평가했던 자료를 이렇게 설문 통해서 받고 싶으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객관식, 주관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항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질문이 뜨죠. 이 그림은 한참 걸리네요. 자, 여기서도 역시 그림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지나 비디오, 미디어를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미지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이 안 들어가서 이 그림을 한번 넣어볼까요? 추가. 자, 우리 질문은 선생님들 PDF로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뭐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이 그림은 빨리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제가 쳐놨습니다. 요거를 선생님들 보통 이제 한글로도 활동지 많이 선생님들 만들어 작성을 해서 선생님들 USB에 담아 두시잖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시면 제일 편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물보호입니다. 컨트롤 V. 자, 그리고 정액보호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여기서 보조 선택 어떻게 하나요? 옵션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옵션 추가. 자, 그럼 옵션을 추가하면 여기다가 컨트롤 V. 죄송합니다. 복사를 안 했네요. 복사 단축키를 쓰세요. 컨트롤 V. 그다음에 추가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5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는 당연히 삭제, 잘못했는 건 삭제를 하고, 자, 요거는 뭐냐면 학생이 이 답변을 선택했는데 여기에서 피드백을 하고 싶다. 그럼 이 메시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손해보험은 그래서 물보험이 맞습니다. 물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물건.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물건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험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죠? 생명보험은 인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누르면 여기는 답을 체크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틀린 답이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액보험은 생명보험의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신관계상 제가 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이렇게 체크가 되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할 수 있고 삭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을 2번으로 보내고 또는 2번을 1번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점수를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20점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점이라고 뜨죠. 네. 이제서야 여기 입력이 됐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밑에 또 보니까 이거 4개 외에도 순위, 링크, 발음로드 섹션이 있네요. 자, 섹션을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섹션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 구역 1과 구역 2를 나누는 겁니다. 자, 섹션은 뭐냐면, 자, 이런 형태의 활동지를 만들 때 편하겠네요, 선생님들. 자, 어떤 형태냐면, 여기 보시면, 요 관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문제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객관식 구역이고, 여기는 주관식 구역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제목에 넣으면 되겠죠. 그림 떠놓고. 자,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 있는 내용. 보험 당사자의 관계를 보고, 그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요거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다 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를 그림을 넣어줘야겠죠. 삽입, 이미지. 자, 업로드 하면 선생님들 USB에 있는 거를 넣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바탕화면에 미리 캡처를 해놨습니다. 선생님들 캡처는 다 하실 줄 아시니까 믿겠습니다. 여기 자료 1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 1을 열기. 이렇게 그림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활동지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캡처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작음이고 좀 애들한테 크게 보여주고 싶으면 큰 이렇게 하면 오 크게 들어가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또 간단하게 설명도 할 수 있고 다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형식을 보니까 고르시오죠. 고르시오니까 지금 여기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골라서 뭐 적으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를 약간 좀 바꿔서 보험자를 고르시오. A에서 D 사이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를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따로따로 내겠습니다. 우리 따로. 자, 그래서 텍스트. 자, 이번에는 선다형이 아니라, 오지 선다형이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복사를 해서 보험자를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보험자를 A, D 중에 고르시오. 그럼 여기는 정답을 답 추가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A거든요. 선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또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죠. 상업경제 하시는 분들. 또 보험 뭐 선생님들 다 상식이 있으시니까 자 A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이런 경우 있죠. A 말고 또 한글로 A 적는 거를 대비해서 저는 이렇게 더 적어줍니다. 꼭 이런 애들 꼭 있어요. A. 또 이런 A도 있겠죠. A. 아예 E. 이렇게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유사답을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채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할까요? 이번에는 이 기능 한번 써볼게요. 질문을 복사합니다. 자, 이번엔 위에 그림에서 보험자가 아니라 자, 뭐죠? 보험계약자. 이런 식으로 보험계약자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변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답은 보험계약자는 C거든요. 자, 그래서 C라고 정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글로 C라고 치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C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점수는 똑같이 20점. 제가 위에 점수를 안 줬죠? 자, 누르고 선생님들이 점수 여기다가 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럼 여기다가 아마 60점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60점. 자, 그리고 한 번 더 복사. 자, 마지막으로 피보험자 위에 그림에서 피보험자를 고르시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D 뽑으면 저는 중간에 있는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D. 자, 그리고 답추가 D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시고 80점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필수로 제가 안 했네요. 필수.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넘어갈 수 없는 필수 다 지정해 줬고요. 여기 누르면 여기도 필수가 있었네. 여기 필수가 있었네요. 필수. 복수 답변에는 복수 정답이 있던 복수 답변하면 체크 하나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복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위와 같은 생명보험의 특징을 하나 이상 서술하시오. 자, 이건 서술형이니까 조금 긴 답변 해야 되겠죠. 긴 답변하면 정답이 없어집니다, 선생님들. 답변을 보고 선생님들이 20점을 입력해 주는 거니까요. 자, 서술형 문제는 긴 답변을 해서 답변이 없다. 자, 이렇게 하면 딱 100점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다 만들었죠, 선생님들. 자, 다 만들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니까, 자, 원래대로 폼주로 빠져나가 볼까요?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만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한 퀴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직 응답이 안 된 상태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선생님들이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들고 싶을 때는 눌러서 또 복사를 하면 하나 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가셔가지고 약간만 제목 수정하고 요 내용 수정하고 문제도 틀에 있는 거를 바꾸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아주 저는 이게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그냥 바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거에서 복사해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자, 아까 여기 처음 만든 여기였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컴퓨터를 볼 때랑 휴대폰으로 볼 때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 누르면 다음 가고. 편하죠, 선생님들? 애들은 컴퓨터를 이렇게 보는구나. 자, 그래서 2번을 누르면 다음. 훌륭한데? A 입력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 자, 미리 선생님들 볼 수가 있고요. 자, 빠져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테마는 뭐냐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테마. 마음에 드는 테마가 선생님 없으시다. 그러면 플러스를 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림이나 아까 전에 지정하는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 선생님 만약에 캐릭터, 그래서 행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 또 업로드해서 선생님들 캐릭터를 이렇게 넣어서 테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테마는 제가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애들한테 보내야 되겠죠. 자, 미리 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테마가. 자, D로 빠져놓으시면 D로 나오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내느냐? 공유. 자, 공유를 보내면, 자, 여기서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복사. 학생들한테 링크를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채팅창에 요거를 복사하자마자 컨트롤 V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학생들 채팅창이다. 그럼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링크가 이렇게 학생들이 이 링크를 클릭만 하면 바로 아까 전에 이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추가하면 여기면 조직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구성원들만 위에 있는 거를 선생님들이 만약에 하시면 링크가 있는 전 세계 모든 사용자가 다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팀즈를 이용하든 안 하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조직 내부에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음을 하고, 자, 그리고 요
여기 가시면 설정에 누르면 설정이 있거든요. 설정에 가면 자동으로 결과를 표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응답자가 학생들이 퀴즈를 제출한 즉시 결과와 정답을 표시해 주고 싶으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고, 정답을 공개하기 싫으면 선생님들이 설정에 가서 이거를 없애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는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름 기록되게 할래 안 할래, 이름이 기록돼야지 제가 뭐 홍길동 애가 했는지 또 영희가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한 명당 한 번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할래요. 그러면 복수 2번 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거를 선생님들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 옵션에 보시면 수락 응답, 수락 응답. 자, 여기다가 받는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 이렇게 하시고요. 감사 인사, 받는 사람이 이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고요. 수락 응답을 해주시고, 또 시작 날짜랑 퀴즈 시작 날짜랑 종료 날짜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 언제까지 제출해 할 때 지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응답이 제출되었습니다 외에 시험 치느라 퀴즈 한다고 고생하셨어요 하고 선생님들 이렇게 메시지도 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림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설정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 나중에 스님들이 어디에 뭐 보고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양식도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쇄하면 프린트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뭐 설정 더보기에서 PDF로도 저장도 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해서 PDF로 저장을 많이 하거든요. 보고서 낼 때 쓰려고. 자,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공유랑 이제 하시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여기 와서 애들 이제 내면은, 지금 제가 했는 거 하나 예를 들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응답이 밑에 뜨죠. 21, 22, 23. 그래서 상업경제 5차식 퀴즈 행성평가 경영 1학년 2반 이렇게 하면 여기 2반이 23명 있다. 그러면 23명이 응답을 다 한 거잖아요. 닫힘은 이제 더 이상 애들이 제가 이제 제출할 수 없게끔 설정해서 막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닫힘으로 되어 있고 애들은 이 퀴즈를 못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요. 자, 선생님들은 이쪽만 보셨잖아요. 자, 뭐만 보셨냐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창이 너무 많이 열려져 있는 것이, 제가 창을 좀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딜레이가 왜 많이 될 리가 없는데. 됐네. 자, 이렇게 하면 응답 2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제가 이런 문제를 물었었거든요. 자, 이거 이제 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 이렇게 평균 점수, 이렇게 딜레이가 많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평균이랑 다른 걸 한번 열어볼까요? 이번 것만 이렇게 안 되는지. 이게 뜨네. 이거 평균이 너무 낮네요. 반매다 심자가 있는데 57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평균이 어떤 문제를 애들 많이 틀렸는지. 여기에는 17명이 대답했구나. 그죠? 그러니까 답을 맞춘 애가 17명인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좀 틀렸네. 왜 여기에 운송음이 있을까? 선생님들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 보고 보실 때 답변 검토를 누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 자, 이런 식으로 애들의 이름을 다 보고 문항별로도 할 수 있고 사람별로도 할 수 있고, 사람 개인정보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응답을 몇 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 채점도 수동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동 채점 등이 잘못됐으면 여기서 바꾸어서 처리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거는 선생님들 한번 설정을 건드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엑셀에서 열기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바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 왼쪽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엑셀 창에 학생들의 답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여기 컴퓨터 상태가 갑자기 잘 되다가 빨리 마치라는 신에 계신지 몰라도 갑자기 이렇게 조금 딜레이가 걸리네요. 제가 다운로드 방에 가서 한번 여기 엑셀 파일이 있죠. 오차시 이렇게 돼서 자, 이거를 엑셀 파일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편집 사용을 해서 자, 학생들 개인정보니까 이름은 잠시 숨길게요. 얘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했는지 여기 애들 번호거든요. 자, 번호식으로 쭉 해서 100점 맞은 애는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점수를 이렇게 맞은 애들한테는 몇 번의 답을 뭘로 했는지도 다 선생님들 분석 가능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온라인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선생님들 뭐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언제 완전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자, 저의 활용 팁 공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합니다.